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2005년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엘 고어는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당시 교황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얻어온 기술이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스위스의 인쇄 박물관에서 알게 되었다. 그 사절단은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여러 가지 인쇄 기술 기록을 가져온 구텐베르크의 친구였다. 엘 고어는 이미 1997년 베를린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금속 활자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하고 사용했지만 인류 문화사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독일의 금속 활자이다. 금속 활자 기술을 처음 발명한 나라는 한국인데 서양에서는 독일의 금속 활자를 더 큰 발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타임지, BBC, 그리고 세계 주요 언론사인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으로 금속 활자 인쇄술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력자들만 소유했던 정보와 지식이 금속 활자 기술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파되어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시민혁명 등 서양 역사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 세계사 교과서에는 금속 활자로 인쇄된 독일 구텐베르크 성서를 필수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많은 교과서들은 1455년 인쇄된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서 인쇄된 한국의 문화유산 직지는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는 1377년에 인쇄되었으니 78년이나 늦은 1455년에 인쇄된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던 한국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발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한 나라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한국은 과거부터 세상을 바꾼 위대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전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직지를 세계에 알리는 금속 활자 길, 활자 로드를 찾아서 캠페인입니다. 한국의 직지가 서양 구텐베르크 성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한국은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나라로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직지가 구텐베르크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록을 적극적으로 찾고 알리는 일에 모두가 동참한다면 세계사의 중요한 한 장면을 인류 최초의 인쇄술을 발명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는 서술이 전 세계 세계사 교과서에 수록되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동양의 비단이 서양으로 전해져 동서양 경제, 문화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한국에서 시작된 금속 활자 길, 즉 활자 로드를 통해 고려의 금속 활자 기술이 서양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동서양을 잇는 금속 활자 길, 활자 로드의 핵심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입니다. 직지 심체 요절에는 이 책이 1377년 청주의 흥덕사에서 제조된 금속 활자로 인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관서도 아니고 지방의 사찰에서 이런 금속 활자를 만들어 인쇄까지 했다는 사실은 당시 고려는 이미 금속 활자 인쇄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고 지방의 사찰에서까지 그 기술이 파급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직지는 조선 말기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였던 플랑시가 구매한 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문화재로서 직지의 가치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문화유산 가운데 해당 국가에 있지 않은데도 선정된 유일한 예가 바로 직지였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직지는 우리나라 책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음에도 세계유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유네스코 당국은 이 책은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소재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속 활자의 발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100대 사건 중 1위를 차지했을 만큼 인류사의 위대한 발명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선진국이었던 중국을 제치고 금속 활자를 먼저 발명했다는 점은 고려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선진국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인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발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기술이 한국에서 서양으로 전파됐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놀랍게도 해외에 다수 존재합니다. 이미 뉴욕타임즈는 이 내용을 특집 기사로 소개했고, 영국 셰필드 대학 존 홉스 교수와 영국의 동서 문명 교류학자 허드슨 등 해외 유명 언론과 학자들도 고려의 금속 활자 기술이 서양에 전파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영국의 동서 문명 교류학자 허드슨은 자신의 저서 유럽과 중국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금속 활자 기술이 구텐베르크의 독자적 발명일 가능성은 적으며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에 영향을 받아 도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구텐베르크가 동양의 활자 인쇄술에 관해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는 이미 기술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구텐베르크는 동서 교역로를 통해 동양의 인쇄 기술에 관한 정보를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독자적 발명 과정을 밝힐 의무가 있다. 2001년 1월 27일 뉴욕타임즈 역시 역사는 구텐베르크에게 너무 관대하였는가? 라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기사에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창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는 인쇄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금속 활자를 만들기 위해 모래 주형을 사용해왔으며 구텐베르크의 성경이 나오기 전에 이미 최소 30년 이상 책들을 대량 생산해왔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영국 셰필드 대학의 존 홉스 교수는 대구 MBC 특집 다큐멘터리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의 역사를 연구해 구텐베르크가 이 아이디어를 한국에서 얻은 것이 맞는지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반크는 한국의 금속 활자 기술이 서양으로 전파됐다는 금속 활자 길을 찾는 세계인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디지털 포스터 4장을 제작해 전 세계의 SNS로 알려나갑니다. 4개의 포스터에는 해외 유명 학자들의 인터뷰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시대 한국의 금속 활자 기술이 서양에 전파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크는 금속 활자 길, 활자 로드를 찾아서를 소개하는 디지털 세계 지도도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SNS를 통해 세계에 배포 중이며 직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사이트를 구축해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와 지도 역시 SNS를 통해 많은 친구들에게 보내서 이 캠페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여론이 형성된다면 금속 활자 기술이 한국에서 서양으로 전파됐다는 주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어질 수 있고, 어쩌면 이는 인류 지식의 역사를 한국에서부터 다시 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금속 활자 길, 활자 로드를 찾아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클릭해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에 글로벌 청원 사이트와 직지 홍보 사이트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